안녕하세요. 1세대 왕홍 출신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주식회사 아이카 뉴미디어 회사의 대표를 직임하면서 왕홍 아카데미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해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포스트 코로나 이 언택트 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왕홍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중국의 뉴미디어 산업 발전 동향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너무나도 바뀌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린 코로나가 오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TV를 시청했지만 지금은 1인 방송 플랫폼, SNS, 유튜브,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전에는 TV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모바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죠.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1인 미디어, 컨텐츠 시장,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2020년 올해를 시작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미 2016년부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입한 지 벌써 한국보다는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앞서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2020년 6월 18일 쇼핑데이 때 하나 77조 6,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죠. 또한 이번 쇼핑데이 때 역시나 매출의 상당한 부분은 왕홍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왕홍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나요? 제가 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중국의 뉴미디어 산업 발전 동향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왕홍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SNS상에서 유명해지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영향력이 중국은 워낙 시장도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 왕홍들의 영향력이 전반적인 경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어 왕홍 경제라는 용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왕홍을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조금 세분화시켜보면 어떨까요? 인플루언서, 유튜버, BJ 등등 용어가 다양한 한국과 달리 중국은 오로지 왕홍, 한 호칭으로만 불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광고형과 컨텐츠형 왕홍으로 나누어지는데 세분화시켜보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주얼형 왕홍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 특징을 부각하여 팬들을 유입하는 왕홍으로 주요 라이브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외적으로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로 고양이송 아시죠? 고양이송 불렀던 펑티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형 왕홍인데요. 말 그대로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팬을 유입하는 왕홍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상에서 1200만 팬을 가지고 있는 리즈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달인형 왕홍인데요. 본인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왕홍으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팬들을 확보하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타오바오 커머스 왕홍들을 주로 타오바오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브랜드사나 기업들이 많이 알고 있는 웨이아나 이가기 등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리더형 왕홍인데요. 일반적으로 업계나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주로 성공한 사람들로 가치관의 관점에서 팬들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므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로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인 마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왕홍들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왕홍 경제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일까요? 중국이 왕홍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건 2015년 장따이, 파피짱 같은 왕홍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장따이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라는 플랫폼이 마침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었다 보니 타오바오가 왕홍 경제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수가 많잖아요. 14억이죠. 그러다 보니 왕홍들이 단순히 광고를 받고 라이브를 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이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회 파급력이 확대되어 왕홍 경제라는 용어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럼 이런 왕홍 경제라는 용어가 생길 수 있게 파급력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분명 존재할 텐데요. 먼저 왕홍 경제 산업 사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슬인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왕홍 부분과 플랫폼, 그리고 왕홍을 양성하는 기관인 MCN과의 관계가 체인으로 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 플랫폼은 말 그대로 많은 노출을 통해 더 많은 팬을 확보해서 트래픽을 유입시키는 데 용이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트래픽을 통해서 물건 판매로 이어져 현금화를 만들 수 있고 유입량과 커미션을 수익 쉐어를 하죠. 이런 왕홍 경제 산업 사슬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중국 내 산업 배경들이 있는데 그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알리바바닷컴으로 창립된 타오바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004년 내놓은 전자결제 플랫폼인 쯔푸바오, 알리페이로 중국 내 결제혁명을 일으키며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2009년 첫 강궁절 행사 때 5천만 위안 매출을 달성하면서 더욱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2011년 위챗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플랫폼이죠. 그 이후 2013년 모바일 인터넷 발전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게 중국의 뉴미디어 산업에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후 중국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였는데요. 만리방화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으로 중국 내 소셜 플랫폼 외에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사이트를 중국에서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중국의 페이스북인 웨이보. 2014년도에 웨이보의 가입자 수가 6억 명이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플랫폼으로 두상하게 되었죠. 이에 이어서 2014년 위챗의 발전으로 인해서 웨이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롯데 면세점이나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을 가면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웨이상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사서 따이고를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웨이상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이상들이 초창기 커머스 왕홍의 시초라고 해도 실은 과언이 아니죠. 2015년 장따이나 파피짱 등 큰 커머스 왕홍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쯔푸바오나 위챗페이 등의 활용으로 자유롭게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202.9조 위안, 약 33.478조 원으로 2018년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는 6.5억 명,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80% 이상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니 어마어마하죠. 2016년 왕홍들의 전문 영역이 커머스뿐만 아니라 오락게임 등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라이브 방송 붐이 일어났고, 왕홍 경제는 다양한 수익 모델로 인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이각이나 웨이야, 신유지 등의 큰 커머스 왕홍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실제 현장에서 5분 방송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면서 왕홍 경제의 위력을 보여주었죠. 2020년 코로나19 이후 라이브 시장은 작년 대비 올 1분기만 보더라도 라이브 방송 시청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였고, 일 평균 이용자 수는 평일 대비 400만 명,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약 1.2시간 증가하면서 제품 판매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방식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수는 2억 6,500만 명으로 이는 중국 전체 네티즌의 29.3%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 앞으로는 코로나19와 5G 상용에 따라 왕홍 경제, 특히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은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뉴미디어 산업은 이미 2016년도부터 라이브 시장을 진입했고 현재는 1인 미디어, 컨텐츠, 라이브 커머스, 커뮤니티가 가능한 복합 소셜 미디어에 집중되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2018년도부터 가속화시켰던 쇼트클립 동영상 시장, 틱톡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에서는 도인이라고 하는데요. 바이트댄스에서 도인이라는 플랫폼을 내놓게 되면서 지난 1년간 중국의 쇼트클립 시장 규모가 동기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으며 도인이라는 플랫폼은 컨텐츠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까지 연계되어서 많은 왕홍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 현황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되어서 약 2,94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춘절 기간 동안 1월 24일부터 2월 6일이죠. 동영상 플랫폼 회원들의 하루 평균 동영상 시청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74%가 늘어났으며 타오바오 개인 방송의 경우 2020년 2월 신규 가입 업체 수는 1월 대비 719%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뉴미디어 시장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럼 이 뉴미디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많은 뉴미디어 플랫폼들이 존재할 텐데요. 중국의 왕홍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셀럽들이 활동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간혹 활동하는 중국 친구들을 보면 VPN을 구매해서 몰래 접속해서 활동을 하곤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만리방화벽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외부의 데이터가 차단이 됨에 따라 본인들만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 하면 여러분 다 생각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홍들이 활동하는 플랫폼이 약 120여 개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중국이 자체적으로 중국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달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홍들이 활동할 수 있는 뉴미디어 플랫폼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고 그 120개가 넘는 플랫폼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왕홍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인 샤오홍수, 도인, 타오바오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알면 좋은 뉴미디어 플랫폼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왕홍 주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크게는 3가지로 SNS 플랫폼이 있을 거고 영상 플랫폼이 있고 커머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SNS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위챗, 페이스북과 같은 웨이보, 저희들이 알고 있는 틱톡 같은 도인, 대륙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샤오홍수가 있을 거고요. 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거스핀이나 유튜브 같은 삐리삐리, 틱톡과 같은 콰이소, 방금 얘기했었던 도인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라는 플랫폼, 찡동, 티엠마오, 핀두오더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샤오홍수와 도인과 틱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저희 먼저 샤오홍수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볼까요?
샤홍수라는 플랫폼은요, 세계 최초 중국 최대 커뮤니티형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대륙판 인스타그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SNS 인스타그램 같이 포스트잇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리뷰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제품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샤오스 같은 경우에는 리뷰 컨텐츠가 즉시 구매로 이루어지는 단 하나의 C2C 플랫폼인데 사용자 연령대를 보시면 29세부터 35세까지 연령대가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죠. Z세대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스타그램처럼 만약에 내가 맛집을 검색하고 싶다, 이 제품에 대해서 솔직한 후기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중국의 Z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하고 북경 맛집 혹은 한국에 방문했을 경우에 강남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리뷰를 통해서 많은 구매 전환율을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계층 역시도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행, 뷰티, 맛집 등 다양한 분야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샤오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리뷰 컨텐츠를 하는 공간, 두 번째는 브랜드 공식 계정, 세 번째는 브랜드 공식 판매몰. 이를 보시다시피 리뷰 컨텐츠를 통해서 바로 브랜드 공식 판매몰을 통해서 구매를 유도해서 구매 전환율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샤오스의 플랫폼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높은 편인데요. 약 9%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도인이라는 플랫폼인데요. 现在的打底裤是在55号，宝宝在55号，主播的内搭是在3号，在3号看。 저희가 너무나도 요즘 잘 알고 있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중국의 글로벌판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국의 도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이 이미 201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라이브 방송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 중국 같은 경우에는 뉴미디어 시장에 라이브 방송이 이미 4년 전부터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되게 성숙된 상황에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의 MAU, 즉 한 달 동안에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저 수가 약 4.5억 명. 엄청난 수죠. DAU 같은 경우에도 2억 명. 하루 평균 동영상 조회하는 관람 수가 200억만 뷰가 넘습니다. 도인 같은 경우는 한국의 틱톡과 조금 다른 점이 단순히 숏클립 영상을 보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숏클립 영상을 통해서 바로 장바구니로 물건을 넣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는데요. 도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출시되어서 2018년도에는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제치고 전 세계의 앱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틱톡과 달리 중국에 있는 도인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브랜드사들이 도인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장바구니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영상 안에 있는 장바구니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구매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바구니가 아닌 옆에 있는 제품 정보를 누르면요. 그 제품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가 뜨고요. 이 도인 자체 내에서 현재 인기 있게 팔리는 제품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틱톡이 이제 막 4년 전에 도인이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커머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면 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4년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브랜드 공식 계정을 통해서
브랜드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브랜드사나 기업들, 많은 사람들이 왕홍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홍들을 찾거나 혹은 도인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도인은 중국 거잖아요. 틱톡은 글로벌판이니까 한국에서 많은 왕홍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중국의 도인 같은 경우에 글로벌판 틱톡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만리방화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틱톡을 만들어 놨으니까 틱톡에서 활동해. 도인에서 활동하지 마. 도인 말고 너네는 틱톡을 통해서 많은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도인에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도인에 있는 왕홍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중문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문 상품 소개서가 있어야 되고 중문 상품 소개 영상이 있어야 되고 판매 허가증, 즉 브랜드 수권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숏 클립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중국에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현재 많은 기업들 혹은 브랜드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맞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부터 도인에서 라이브 방송 시 예전에는 타오바오나 혹은 티몰이나 징동가 같은 타사 이커머스 플랫폼 링크 연계가 가능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도인 자체 상점을 통해서만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쇼트클립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하신다면 여기 써있는 체크 포인트에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신 후에 중국에 있는 쇼트클립 플랫폼을 진입하거나 혹은 중국에 있는 쇼트클립 플랫폼에 활동하는 왕홍들과 합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타오바오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다 타오바오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데요. 대륙에서 가장 큰, 많은 기업들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입점해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점이 되게 쉽죠. 비용도 되게 저렴하죠. 그래서 왕홍들 역시 입점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본인의 쇼핑몰을 열고 본인의 브랜드몰을 열고 활동을 해서 매출을 확대한 이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모바일 커머스 시장을 어떻게 보면 선도했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쇼호스트 플랫폼, 홈쇼핑을 모바일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용 홈쇼핑 플랫폼이 타오바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중국 모바일 라이브 쇼핑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오바오 라이브 커머스를 내가 만약에 진행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숏클립 플랫폼인 도인과 다르게 타오바오 커머스 플랫폼인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 상표가 없고 중국에 진입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충분히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중국 플랫폼인 타오바오에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오바오 라이브 커머스 진행 전에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타오바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맞는지 먼저 체크부터 해야겠죠. 중국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첫 번째, 이 제품이 중국 내에 무분별한 저가 판매로 판매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제품인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타오바오 최저가 또는
면세점 할인가보다 저렴한 할인가 혹은 동일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가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는 중국인들도 왕홍들도 이 제품이 얼마만큼 중국 내에 마케팅이 되어 있는가,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마케팅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판 인스타그램인 샤옹스라는 플랫폼에 어느 정도 검색 노출이 잘 되고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내에 상표 및 위생허가 신청에 의사가 있는 브랜드인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진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점점 중국 내에 상표가 있고 위생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후에 그 다음 강의에 말씀드릴 텐데요. 중국의 왕홍이 방송을 한 번 하면 100억 매출을 내요. 그러면 중국 내에 재고가 있거나 혹은 중국 내에 판매하기에 되게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국 내 해외 직구로 물건을 배송하더라도 추후에는 중국 내에서 재고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추후에 중국 내 상표 혹은 위생허가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 브랜드인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당연한 거겠죠. 방송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제품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제품이 재고가 충분히 있는 제품인가. 단 한정 판매에 한해서는 재고를 협의할 수 있겠죠. 다만 한정 판매가 아니라고 하면 재고가 충분히 있는 제품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중국 시장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제품이면 중문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중문으로 제작된 상세 페이지나 소개서, 관련 영상 등 자료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는 제품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오바오라는 플랫폼에서 배송 지연 혹은 가격 등의 문제로 고객 불만을 야기한 적이 없는 제품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을 체크한 후에 그 브랜드를 중국 플랫폼인 타오바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진입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타오바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진행하기 전에 제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당연히 재고 현황에 따라서 제품을 선정을 하겠죠? 제품을 선정을 하면 그 제품의 판매가를 중국에 있는 파트너사 혹은 왕홍들과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중국 내에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중문 상세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문 상세 페이지가 오타가 없는지 검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타오바오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제품 등록이 끝나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만약에 중국에 있는 파트너사 혹은 중국에 있는 왕홍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데리고 있는 MCN 회사와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제품을 등록한 상황에서 제품 정보를 전달한 상황에서 진행 가능한 왕홍들의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통해서 왕홍을 섭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왕홍들에게 줄 샘플들을 배송을 합니다. 샘플들을 배송을 하고 난 다음에 왕홍들이 보면 이 제품을 하겠다 안 하겠다 등등의 의사가 결정이 될 텐데요.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점 혹은 중국의 왕홍들과 일할 때 가장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진행 비용은 선입금입니다. 100% 선입금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 스케줄을 확정을 하는데요. 나는 11월 11일 광군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을 하겠다. 나는 12월 12일 쇼핑데이 때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확정해서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을 창고에 입고하고 바코드를 등록하고
당일에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방송을 진행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CS가 배치되어 있는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브랜드사가 CS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파트너사 혹은 왕홍들이 CS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CS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라이브 방송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송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 물건을 배송해 줘야 되는데 물건이 배송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중국 내에서 환불 요청이 오거나 불만이 야기돼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제가 6번째, 7번째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순서대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타오바오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할 경우에 만약에 내가 브랜드사다 혹은 내가 라이브 방송을 타오바오 플랫폼이랑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신 다음에 구비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주문 상세 페이지라던가 주문 상품 소개서, 주문 상품 소개 영상, 판매 허가서는 브랜드 스폰서예요. 말 그대로 아모레퍼시픽의 에스트라라는 브랜드다. 그러면 이 에스트라 브랜드가 이 왕홍한테 이 제품을 좀 팔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왕홍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브랜드사한테 왕홍은 브랜드 스폰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브랜드 스폰서라고 함은 이 왕홍에 있는 이 플랫폼에서 우리 브랜드를 판매해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브랜드사의 도장을 받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브랜드 스폰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왕홍 전달용 샘플이라던가 한국 내 상표 등록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브랜드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타오바오 플랫폼이지만 실은 최근은 티인마오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라이브 커머스 발전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를 라이브 커머스 1.0 시대라고 하고 그때는 춤, 노래, 토크 등 개인 방송 위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스마트폰 시청자 증가로 단일 방송 콘텐츠에서 범 엔터테인먼트로 확장하던 시대를 라이브 커머스 2.0 시대라고 합니다. 실은 제가 이때 중국에서 왕홍으로 활동했었던 시대죠. 2015년도에 왕홍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제가 2016년도부터 중국에서 왕홍으로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중국에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 1세대 왕홍이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이어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스마트폰 위주의 시청으로 왕홍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3.0 시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다 현재 2020년이죠.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4.0 시대가 확대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3.0 시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2020년 이젠 라이브 커머스 4.0 시대가 확대되면서 왕홍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 대표 및 연예인, 방송국, MC들이 모바일 호스트 혹은 쇼호스트로 진출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4.0 시대에 들어서면서 뉴미디어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전 강의에도 말씀드린 왕홍 기억하시죠? 이 왕홍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타오바오라는 플랫폼 아시죠? 오늘은 이 달인 왕홍의 예시를 보면서 중국 라이브 커머스 발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혹은 KOL이라고 들어보셨나요? KOL, 키 오피니언 리더의 약자인데요. 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KO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키 오피니언 컨슈머의 약자로 인플루언서나 유명 인사들의 추천이 아니라
실사용자의 사용기나 추천을 하는 사람으로 소왕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의 트렌드가요. 중국의 미디어 업계의 트렌드가 KOL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KOL과 KOC를 통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도 역시 처음에는 메가급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죠. 최근에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쵸? 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정말 10,000명에서 10만 사이로 팬들과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고 진실성 있는 리뷰를 하는 그런 KOC 왕홍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 역시 이런 KOC를 통해서 브랜드사 혹은 기업들이 많은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 있는 이런 최근 업계에 따라서 제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샤옹수 기억하시죠? 대륙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의 시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숏클립 플랫폼인 틱톡이나 콰이쇼를 통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슈를 확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오바오 혹은 티모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중국의 미디어 업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 유통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타오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홍을 저희는 달인 왕홍이라고 하는데요. 달인 왕홍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남자 왕홍, 립스틱 왕홍, 립스틱 오빠라고 불리는 이가기가 있겠습니다. 웨이보 팔로워가 145만 명, 라이브 방송 팔로워가 223만 명, 도인 내에는 4,557만 명, 샤옹수라는 플랫폼에는 942만 명으로 팔로워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데요. 이 왕홍 같은 경우에는 방송 5분 만에 립스틱을 15,000개를 판매해서 립스틱 오빠라는 별명이 불렸던 달인 왕홍입니다. 이 왕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브랜드사 혹은 다른 브랜드사들이 합작하고자 하면 판매 수수료가 20%에서 40%에 달하는 KOL, 엄청 큰 대표 커머스 달인 왕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왕홍은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웨이야라는 왕홍이 있습니다. 이각이 만만치 않게 웨이보에 106만 명, 라이브 방송에 435만 명, 도인에 1528만 명, 샤옹수에 138만 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고 방송 최고 동시 관람자 수가 150만 명, 누계 관람자 수 최고 800만 명으로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왕홍입니다. 이 왕홍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5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 총 매출액이 하나 평균 120억만이 넘는 큰 왕홍이죠. 작년 2019년도에는 이 웨이야라는 왕홍이 혼자 매출을 한화 2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이 왕홍과 함께 만약에 물건을 판매하고 싶다. 역시 판매 수수료가 20%에서 40%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커머스 달인 왕홍. 네, 신유지라는 왕홍인데요. 별명으로는 신바라고도 하죠. 이 신바라는 왕홍은 앞에 말한 타오바오 왕홍이 아니라 콰이소라는 플랫폼에서 물건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왕홍입니다. 2019년 판매 실적을 보면 총 매출액을 보면 425억 원. 전체 왕홍 판매 순위에서 1위를 했고요. 2019년 총 매출이 약 1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2020년 어떻게 보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현재 상반기에 혼자 5조 6천억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중국은 광군절이 되게 유명하죠? 네, 광군절 행사 때 혼자 1조 5천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대표 커머스 왕홍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수수료가 20%에서 40% 정도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3명의 왕홍은 KOL급 정말 큰 대표 왕홍이기 때문에 수수료 플러스 개런티가 보통 1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KOL 왕홍이 아닌 KOC 왕홍들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것이 트렌드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중국 왕홍을 통해서 되게 많은 라이브 커머스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찡동의 날 6월 18일의 판매 실적을 보면 엄청난 매출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찡동 아시죠? 찡동은 2,692억 위안, 약 하나로는 45조 8천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핀토떠라는 플랫폼은 공동 구매를 하는 플랫폼이에요. 역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로는 약 29조 1천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119%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몰이라는 플랫폼은 하나 약 118조 8천억이라는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50%가 증가한 판매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18에 이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11월 11일 광군절 행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진에 보이다시피 광군절에 방송을 진행한 웨이야와 이각인데요. 大家好，我是李佳琦。哈喽，大家好，我是薇娅。今天我们要给大家带货的这个产品，我跟你们说，5、4、3、2、1，买它！ 웨이야 이각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알리바바에 어떻게 보면 계약이 되어 있는 달인 왕홍으로서 매출 추이를 보시면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017년도 28조, 2018년도 36조, 네, 올해 얼마 했죠? 84조억. 엄청난 매출을 달성을 했죠. 네, 2020년 11월 11일 광군절 행사의 매출을 보시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즉 내년의 광군절 행사 때는 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KOL 라이브 커머스 협력 조건을 보시면요. 실은 보시다시피 한 번 방송에 기본 100억 매출을 하는 왕홍인데 당연히 조건이 까다롭겠죠? 브랜드사가 이런 왕홍, 웨이야나 이각이 같은 왕홍이랑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면요. 타오바오라는 플랫폼에 링크 하나를 거는데 한화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불을 하고 링크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1회를 하는데 개런티 최소 1억을 해야 되고요. 판매 수수료를 20%에서 40%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KOL을 통한 라이브 방송, 매출은 엄청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협력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KOL과 앞으로는 KOC들도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결론은요. 앞으로의 중국 뉴미디어 시장 마찬가지로 숏클립 동영상 앱들의 이커머스 확장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분명히 공정한 상품 평가를 제공하는 KOC, 소왕홍의 신뢰성 있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인 KOC 혹은 한국인 KOC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소비자와 생산 공장 간 직거래하는 C2M 모델이 이커머스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외에 왕홍 제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과 한국 브랜드를 잘 이해하며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소통에 문제없는 한국 왕홍을 통한 브랜드사의 중국 진출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후 더 많은 한국 콘텐츠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욱더 이 중국 뉴미디어 시장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뉴미디어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중국 뉴미디어를 대표하는 왕홍들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아이카 대표 이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